자, 112번. 밑줄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와 남은이 임금을 배웠고 요동을 공격하기를 요청하였고 그리하여 급하게 진도를 익히게 하였다. 이보다 먼저 좌정승 조준이 휴가를 받아 집에 있을 때 그와 남은이 조준을 방문하여 요동을 공격하는 일은 지금 이미 결정되었으니 공은 다시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자, 여기서 그는 지금 주장하는 게 요동을 정벌하는 일이죠. 그래서 요동 정벌을 주장했다. 바로 정도전이 되겠죠. 정도전은 태조 때 인물이고요. 그리고 태조는 업적이 별로 없다고 했죠. 그냥 나라를 세운 거? 그 정도라면 이때 정도전이 중요한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정도전의 주장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자, 제일 먼저 금방 우리 나왔던 요동정벌을 주장을 하게 되죠. 자, 요동정벌을 주장했던 인물은 정도전과 태조, 그리고 태종이 반대하게 되죠. 이방원은 반대. 그 다음에 태조와 정도전은 찬성.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하게 되죠. 재상 중심의 정치. 자, 나라를 왕이 세웠고 왕은 세습이 되죠. 계속 세습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왕이라고 하는 인물은 세습이 되니까 그 왕이 어느 정도 왕이 되고 잘하고 왕이 되고 할 때까지는 그 왕이 성군이 될지 뭐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재상이 어느 정도 정치를 좀 주도를 하는 게 좋다. 그래야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게 바로 재상 중심의 정치.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정도전에서는 아마도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저서. 네, 저서가 가장 많이 언급되죠. 또 정도전의 저서를 한번 쭉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조선 경국전. 최초의 사찬법전이죠. 최초의 사찬법전인 조선 경국전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경제문감 그 다음에 우리 좀 전에 나왔던 진도 또는 진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병법서예요. 병법서. 군사와 관련된 그 다음에 고려 국사도 있죠. 고려 국사는 고려의 역사를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고려의 역사를 정리했다는 건 고려라는 나라를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려는 조금 더 폄하해서 그렇게 이제 썼고 자, 그 다음에 불시자편. 불시자편이라고 하는 건 불교를 비판한 그리고 심기리편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를 비판한 서적들이고 그 다음에 후가 삼봉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문집, 삼봉집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의 저서라고 볼 수 있고 제일 많이 언급되는 건 조선 경국전, 뭐 불시자편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언급되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정도전에서는 하나만 더 합시다. 정도전에서는 이 정도전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궁궐의 이름, 궁궐의 명칭, 그 다음에 사대문의 명칭 이렇게 쓸게요. 명명. 자, 궁궐, 경복궁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경복궁 안에 많은 정각들이 있잖아요. 그 정각의 명칭 그 다음에 사대문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사람이 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선 시대에 조선 초기에 서울 또는 뭐 한양 이런 데를 세팅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름들을 명명한 인물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제시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1번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했다. 자,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한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이재현, 사략, 아까 나왔었죠. 사략, 네, 사략의 또 저자이기도 한 이재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맹자의 역성혁명을 조선 건국에 적용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역성이 성을 바꾸다라는 거예요. 왕조의 성씨를 바꾸다. 그러면 그 전에 고려 왕조는 왕씨. 그 왕씨에서 이제 성을 바꾸다라는 건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성, 역성, 성을 바꾸어서 혁명을 일으킨다는 건 왕조를 새로 개창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게 역성혁명이고 이게 누구의 사상이냐면 맹자. 그래서 맹자의 역성혁명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맞는 설명이죠. 정도전이 역성혁명을 받아들였으니까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기여했으니까 자, 그래서 맹자의 역성혁명론을 적용했다? 맞아요. 맞는 설명. 정도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양 도성의 성문과 궁궐의 이름을 지었다. 네, 궁궐의 명칭, 사대문의 명칭 이런 거 다 정도전이 지었다. 자, 경제 문감을 저술하여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다. 여기 있죠? 재상 문감이란다. 경제 문감. 그래서 이런 저서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김에 요 경제 문감이랑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경제 6전. 제시문으로도 잘 나와요. 이 경제 6전이 정도전의 저서냐 아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경제 6전은 조준, 조선 건국 고 즈음의 학자 중에서 조준이 쓴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비교해서 요게 정도전 거냐 아니냐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잘 나와요. 제시문 중에서. 그러니까 요걸 알아두시면 돼요. 아, 경제 6전은 아니지? 아니지? 요걸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정도전 아니었지? 이거 정도전 아니에요? 조준이에요, 조준. 요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좀 헷갈리게 나올 때 이 경제 6전이 언급되기도 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도전까지 한번 살펴봤고, 자, 우리는 113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지도가 편찬된 당시에 제위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지도는 밑에 설명 읽어봅시다. 지도는 아라비아 지도학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원나라의 세계 지도를 참고하고 여기에 한반도와 일본의 지도를 첨가한 것이다. 현재 원본은 전하지 않으며 후대에 그린 모사본이 일본에 전한다. 자, 요 지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저도 아직 이거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물로 본 적이 없다는 거지. 실물로 본 적은 없어요. 일본에 전해졌기 때문에. 자,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자, 이거는 태종 때 2회 등이 편찬한 지도죠. 자, 이 지도의 특징 첫 번째, 자, 이 지도는 편찬도. 편찬도라는 건 실측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측도라는 건 실제 가보고 그린 거. 하지만 뭐 이거 세계 지도니까 실측도일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편찬도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온 것처럼 원나라의 혼일강리도와 그 다음에 혼일강리도라든가 이제 이런 원나라 지도를 가져다가 우리나라와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지도를 섞어서 이제 합쳐서 말하자면 만들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계 지도인데 현존, 동양, 최고의 세계 지도. 이게 이제 의의가 되겠죠. 현존하는 동양, 아시아에서 최고,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그게 바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고, 자, 특징은 뭐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여기에 다 있어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가 다 표현이 되어 있죠. 표현이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없는 데가 있다. 어디? 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은 없다. 자,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전에 이미 지도가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은 없다. 즉, 신대륙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바로 특징. 그리고 거기 보시면 원본은 없다. 거기 나와 있죠? 원본은 없어요. 그리고 필사본이 일본에 전함. 필사본이 일본에 보존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없고 일본에 필사본이 남아있으나 원본은 없다. 라고 하는 거, 이런 특징들을 갖는 게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고, 제일 많이 언급되는 건 태종. 이 지도가 편찬됐을 당시에 왕의 업적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사실 가장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태종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 없다는 거, 그리고 동양 최고의 세계 지도,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지도가 편찬된 당시의 제위와 왕의 업적, 태종 물어보는 거죠? 네, 태종을 찾아라. 자, 그러면 1번.
지편전을 설치하였다. 지편전을 설치했으니까 세종이겠죠. 자, 두 번째, 호패법을 실시하였다. 호패법은 태종. 정답은 2번. 설마 호패법이랑 호포법이랑 헷갈리는 건 아니죠? 호패, 주민등록증. 태종. 호포는 양반에게도 군포를 내라고 하는 흥선대원군 때 법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이게 진짜 별거 아니지만 이런 것도 순간 헷갈릴 수 있다. 아까 그렇지 않아도 점심 먹고 오면서 이제 여기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 여기 이제 원장님 말하자면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그런 얘기 막 했었거든요. 학생들 중에 정말 희한하게 실전에 약한 친구들 있잖아요. 정말 평소에는 막 성적이 너무 좋아. 막 모여서 보면 성적이 잘 나와. 근데 꼭 시험 보러 가면은 막 다 틀리고 오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친구는 실제로 학원에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공부를 하다가 그날, 시험 보는 그날 정말 찍신이 내린 것처럼 찍은 대로 다 맞은 거야. 그래서 점수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그리고 이제 좀 성적이 오르고 있었겠지. 그래서 다른 직렬을 준비하다가 이제 좀 더 성적이 조금 더 좋은 직렬로 이제 그 과목으로 시험을 봤었나 봐요. 그래서 시험을 봤다고 그런 얘기 합격해서 지금 뭐 고양시에 있다. 고양시 어디 공무원이다. 그렇게 아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실전에 강한 친구들이 또 있죠. 시험은 실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운도 필요하구나. 그런 얘기를 아까 막 밥 먹고 오면서 했었는데 아무래도 다 중요하죠. 다. 실력도 중요하고 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운도 언제 따라오게 되냐. 이건 이제 그냥 제 생각이에요. 언제 따라오게 되냐면 내가 다 준비가 됐을 때. 준비가 됐을 때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만 믿고 또 난 운이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없겠지만 물론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더 많으니까 더 많이 살아봤을 거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기회라는 건 언제 오냐면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됐을 때 그럴 때 기회가 찾아오게 되고 그래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실력이 준비가 안 돼 있고 내가 다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회가 오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도 또는 나한테 운이라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좀 끌어올려진 상태가 돼야 나한테 오는 거구나. 그럴 때 내가 실력과 함께 발휘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면 되겠죠?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막 운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막 어디 가서 왜 이렇게 요행을 바라는 그런 거 있잖아. 안 돼. 복권? 이런 거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지. 심지어 어렸을 때 소풍에서 보물찾기 한 번도 찾아본 적 없는 약간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제가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약간 일복이 많은 스타일.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야만 뭔가 이렇게 성취를 얻을 수 있는 절대 요행은 없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확실히 모르겠어요. 저는 좀 운이 별로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막 번뜩번뜩하는 운은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항상 내가 좀 준비가 돼야 뭔가 찾아오더라도 그게 딱 나랑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운도 중요하지만 일단 실력을 좀 키워놔야 그게 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무튼 딱 한 번 운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운이라기보다는 뭘까요? 딱 한 번 내가 와 이런 적도 있네. 딱 한 번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홍콩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홍콩 들렸다가 이제 마카오로 여행을 간 거야. 마카오 가면 또 어딜 가겠어. 또 한 번 이렇게 땡기러 한번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그런 거기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도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그런 데를 간 거야, 이제. 그래서 가서 이렇게 이제 한 번씩 해보는 거야. 뭐라고 해? 이렇게 땡기는 거 뭐라 그래? 아무튼 그런 데 한번 가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하는데 희한하게 그때 운이 좋았다는 게 좀 그렇기도 하지만 내가 딱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거기서 계속 돈을 잃고 있었어. 그래서 저 자리에 앉으면 그 다음은 이제 잭팟이 터지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딱 보니까 그런 거야. 이건 운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래. 그래서 그 아저씨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난 거야. 이제 게임을 그만해야 돼. 그래서 딱 그 자리에 가서 앉았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땡겼지. 그랬더니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뭐 많이 나온 건 아니고 홍콩 달러로 한 몇백 달러? 근데 그 홍콩 달러 몇백 달러가 미국 달러가 아니에요. 그래서 환율이 좀 달라요. 되게 쬐끔이야. 말하자면 몇만 원 안 돼. 근데 한 10만 원? 한 돈 10만 원? 그 정도? 처음으로 한번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었네. 그때 운을 다 썼다. 이제 없어. 운은 없어졌어. 그래서 그런 적이 딱 한 번 평생에 내가 이런 일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건 딱 그때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없어. 그래서 저는 아예 복권 같은 거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이긴 해요. 아예 나에게 그런 건 없구나. 노력해야 되는구나. 약간 나는 노력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얘기가 거기까지 갔네. 자, 우리는 11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잠 좀 깨라고. 알죠? 여러분 제가 쓸데없는 얘기 하는 시간은 딱 있잖아요. 딱 정해져 있지? 자, 이제 정신들 좀 차리고 우리 1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조선 태종 때의 주요 정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시험에 잘 나오는 왕이 또 태종이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사섬서를 두어 집회인 저화를 발행하였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 시기에 시험에 잘 나오는 왕이 태종, 그리고 세종, 그리고 세조. 물론 성종도 잘 나오지만 성종보다는 이 세 명이 시험에는 잘 나오죠. 이 세 명 같은 경우는 다 그냥 우리 교재에 나오는 정치사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파트에 관련된 문제가 두루두루 잘 나오는 편인데 여기 나오는 이런 경제 파트. 여기는 이제 화폐를 발행했으니까 경제사가 되겠죠? 자, 거기 보시면 사섬서를 두어 집회인 저화를 발행하였다. 자, 조선시대에 저화가 발행된 건 태종 때예요. 태종. 그래서 1번이 태종. 자, 고려는 여러분 아까 우리 화폐 발행 기억나요? 조선시대에 고려시대에 고려 말에 공양왕 때 저화가 발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종이돈이 발행이 됐다가 이제 그때는 고려 말이니까 제대로 사용이 안 됐다가 나중에 조선으로 넘어와서 다시 발행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태종 때 저화. 그래서 사섬서를 설치하고 저화를 발행하였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그냥 이대로 태종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 문장 그대로 이건 태종이야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상평통보를 발행하여 화폐경제를 촉진하였다. 자, 상평통보를 발행했다. 자, 그래서 화폐경제를 촉진하였다라고 했는데 발행한 거는 자,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에 많이 쓰인 화폐고 상평통보를 발행했다? 그러면 인조. 그 다음에 유통시켰다? 말하자면 법화로 지정해서 널리 유통했다? 그러면 숙종. 자, 화폐를 처음 만든 건 상평통보를 만든 건 인조예요. 그리고 이거를 좀 유통을 시켰다, 확대를 시켰다? 그러면 숙종.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3번 지게를 발급하여 토지 소유권을 공고히 하였다. 자, 여러분 지게를 발급한 건 언제? 이건 대한제국.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에서 지게 아문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지게 아문에서 지게를 발급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대한제국 시기고 자, 그 다음에 4번 연분 구등법과 전분육등법을 시행하여 조세제도를 개편했다. 자, 이거는 세종 때 공법이라고 하죠. 연분전분. 네, 연분전분은 공법,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공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태종을 골라라 라는 거니까 당연히 1번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15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는 지금 가시기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정확한 연도를 모르더라도 그냥 요 앞뒤가 전부 다 어느 왕인지 찾으면 그냥 그 왕 때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자,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했다. 세종 때죠. 세종. 자, 이종무로 하여금 스시마섬을 정벌하게 했다. 자, 조선 초까지 왜구가 출몰했어요. 고려 한 후기부터 왜구가 더 많이 출몰하기 시작했고 우리 우왕 때 왜구랑 막 싸웠죠. 진포대첩, 황산대첩, 홍산대첩이 다 이때 있었고 자, 그리고 창왕 때 스시마섬을 한번 토벌한 적이 있었는데 조선으로 들어와서는 세종 때 스시마섬을 토벌하게 돼요. 그래서 1419년 정도 이 시기는 이제 제가 연도를 썼지만 세종이 즉위하자마자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종이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외구를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전분6등법과 염분9등법. 자, 전분6등법과 염분9등법이 시행됐다. 이것도 역시 세종이죠. 그래서 한 1444년 정도? 1444년, 5년 요때쯤? 한 제위 26년쯤 되니까 한 요 시기쯤 된다. 자, 그러면 뭐 가시기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세종의 제위 시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도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는 이 디테일하게 연도까지 우리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그냥 세종이구나 찾으시면 되고 자 그럼 이 중에서 세종 제위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1번 과전법이 공포되었다. 자 여러분 과전법은 언제? 공양왕 때 고려 말이죠? 1391년쯤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기 직전에 조선이 세워지기 직전 자 그 다음에 이시해의 반란 여러분 이시해의 반란은 언제? 세조. 이시해의 난은 세조 때 있었죠. 그래서 이시해의 난을 계기로 유향소를 폐지했다. 네, 그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시해의 난을 계기로 유향소 폐지. 자, 그 다음에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다. 자, 농사직설이 편찬된 거는 언제? 세종이죠. 네, 세종 시기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도전의 요동정벌 추진. 요동정벌 추진은 언제? 정도전이 살아있으니까 언제겠어? 태조죠. 태조. 정도전이 있다는 건 태조라는 얘기예요. 자, 왜냐면 태조 끝에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정도전이 죽으니까 그냥 태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세종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왕의 업적 여기 나오는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왕의 업적 구분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16번 자, 118번 정도까지는 지금 다 이렇게 왕의 업적 물어보는 문제예요. 쭉 한번 봅시다. 자,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농사는 천하의 대본이다. 예로부터 상황이 이를 힘쓰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다. 자, 가께서는 정사의 힘을 써 더욱 백성의 일에 마음을 두셨다. 지방마다 풍토가 같지 아니하여 곡식을 심고 가꾸는 법이 각기 맞는 게 있어 옛 글과 다 같을 수 없다 하여 여러 도의 감사는 관찰사예요. 관찰사에게 명하여 고을의 늙은 농부들에게 물어 그 효과가 이미 입증된 것을 아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경험이 많은 농민들한테 물어야 이제 다양한 얘기들을 좀 들을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좋은 농법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다. 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출처가 나와 있죠. 자, 농사직설이라고 해서 출처가 나와 있고 세종 때 편찬된 농서. 자, 농사직설은 최초의 농서예요. 우리나라 농서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농서가 농사직설. 자, 그러면 농사직설을 편찬한 왕이니까 세종. 네, 세종을 찾으라는 거죠. 자, 찾아봅시다. 1번.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자, 경국대전은 세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됐는데 반포라고 했으니까 성종을 찾으시면 되겠죠. 반포니까 성종. 자, 두 번째. 육조직계제를 실시하였다. 자, 육조직계제를 실시한 왕은 2명이랬죠? 태종, 세조. 태종, 세조.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지 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삼강행실도를 간행하였다. 세종. 삼강행실도, 세종. 자, 그 다음에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했다. 제가 세종이라고. 성종. 4번의 성종.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세종을 찾아라 라는 거였죠? 정답은 3번. 자, 그러면 세종 때 많이 언급된 저서? 자, 세종 때 편찬된 저서들이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금방 나왔던 것처럼 농사직설이라든가 삼강일도 같은 책의 서문을 제시하고 이 책이 편찬됐을 당시에 왕의 업적이 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니까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봅시다. 농사직설 금방 나왔죠? 그 다음에 삼강행실도도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칠정산. 칠정산이라는 건 달력이죠. 그래서 칠정산의 서문도 가끔 언급되고 자, 그 다음에 향약,
집성방. 네, 향약, 집성방. 향약, 집성방. 그 다음에 의방유취. 의방유취는 의학 백과사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서문으로 나올 수 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은 세종 때 편찬된, 여기다가 그걸 써야겠네. 세종 때 편찬된 서적들. 이렇게. 자, 그리고 세종 때 편찬된 서적이랑 또 성종 때 편찬된 서적이랑 구분하시면 되죠. 뭐 동국여지승남, 아까 동문선 기억나요? 동문선, 동국여지승남, 그리고 뭐 경국대전 이런 거는 이제 성종, 이런 것들은 세종. 세종이 훨씬 더 많이 언급되니까 세종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런 책들은 세종 때 편찬된 서적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116번 문제 풀어봤고요. 117번 갑시다. 117번 볼까요? 자, 조선 초유 국왕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태조는 한양으로 천도하고 한성부로 이름을 바꿨다. 자, 한양으로 천도했다. 처음에 나라를 세운 거는, 자, 조선 건국. 나라를 세운 건 1392년이죠. 나라를 세웠어요. 자, 나라를 세운 거는 처음에 송악에서 나라를 세워요. 개경에서.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와야지 한양으로. 그래서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돼요. 천도는 94년에 1394년에. 그래서 지금 궁궐을 막 짓고 있었는데 다 완공도 되기 전에 이제 태조가 마음이 급한 거야. 이성계가 막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거의 다 완공이 다 이제 완전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 한양으로 천도하게 되죠. 그래서 태조 둘 다. 자, 그러면 거기 태조는 한양으로 천도하고 한성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뭐 한성부로 이름을 바꿨겠지. 우리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종은 창덕궁과 창경궁을 새로 건설하였다. 자, 창덕궁을 건설한 건 누구냐? 태종. 우리 앞에서 나왔었죠. 자, 정종 때 개경으로 천도했다가 태종 때 다시 한양으로 환도를 하죠. 그때 궁궐 새로 지어왔다. 그게 바로 창덕궁. 자, 그러면 창경궁. 이거는 성종 때. 성종 때 만든 거예요. 성종 때, 이때 할머니, 정의왕후라고 해서 할머니랑 그 다음에 형수님, 성종의 뭐라고 해야 돼? 형수님이 아니라 작은아버지의 와이프니까 작은엄마, 작은어머니도 이제 왕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종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전에 예종이 왕이 됐었는데 그 예종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작은어머니가 되겠죠. 작은어머니. 그 다음에 본인의 어머니, 인수대비라고 해서 본인의 어머니는 왕비가 되지 못하고 바로 대비가 된 그런. 그러니까 이제 왕실에 여자 할머니 어른들 있죠. 그 세 분이 좀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창경궁이라고 하는 궁궐을 새로 지어요. 그래서 이 궁궐은 성종 때 만들어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경복궁은 당연히 태조 때. 그 다음에 경운궁, 경희궁. 자, 경운궁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요거는 원래는 요 덕수궁 같은 경우는 월산대군의 사저였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왕실 어떤 어른의 집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피난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궁궐이 없는 거야. 여기에서 지내게 되다 보니까 여기를 궁궐로 개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선조 말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희궁은 광해군 때 새로 지어요. 그래서 광해군 때 새로 짓는데 이 광해군 때 경희궁을 새로 지었으나 본인이 들어가 보지 못해요.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쫓겨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집, 이게 원래 정원군이라고 하는 왕실의 친척 중에 정원군이라고 있는데 그 정원군의 집에 왕기가 서려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집을 빼서,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개편해서 궁궐로 만들었는데 정작 본인은 쫓겨나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 정원군의 아들이 왕이 돼서 여기서
그게 바로 인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이제 얘기들이 있죠. 자, 어쨌든 이런 궁궐들, 그래서 조선시대의 궁궐들이 이렇게 있고, 제가 쓰긴 했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주로 창덕궁을 누가 만들었는지 가끔 물어보고, 아니면 경운궁. 근데 이것도 누가 만들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경운궁이 덕수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현대사에서 가끔 언급이 될 뿐이지, 나머지는 뭐 언제 만들었냐 그런 거 잘 안 물어봐요. 이제 뭐 창덕궁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중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거는 창덕궁. 네, 창덕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나머지는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너무 훼손이 됐고, 경희궁은 사실 거의 정각 몇 개만 복원돼 있는 상태로 거의 아예 다 훼손이 돼버렸고, 여기다가 막 학교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일제시대 때. 그리고 창경궁은 창경원이라고 해서 여기다 동물원, 식물원 만든 거 알아요? 궁궐 안에다가 동물원, 식물원 만들어서 그냥 유원지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훼손이 엄청 됐고. 그쵸? 덕수궁은 그래도 조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창덕궁이 좀 많이 남아있죠. 자, 어쨌든 궁궐 얘기 한번 살짝, 나온 김에 살짝 얘기해봤고, 자, 그 다음에 3번, 세종은 사가독서제를 실시해서 학문활동을 장려했다? 맞아요. 사가독서제라는 게 지금으로 하면 뭘까요? 안식년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왜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연구 활동을 좀 쉬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이제 그게 사가독서제랑 비슷하죠. 그래서 사가독서제는 말 그대로 너 집에 가서 공부해라. 이게 이제 공부하는 휴식 시간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가독서제. 자, 그 다음에 세조는 강경도감을 설치하고 불경을 번역하고 간행했다. 자, 세조, 강경도감. 불경을 번역했죠. 그래서 세종 사가독서제, 세조 강경도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2번이 틀린 설명. 자, 118번 볼까요? 미추친 성상대에 편찬된 서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세조가 신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법의 과목이 너무 번잡하고 앞뒤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히 살펴다듬어 자손만대의 성법을 만들고자 한다. 자, 성법을 만들고자 한다는 건 법전이라는 걸 일단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형전과 호전은 이미 반포되고 시행되고 있으나 나머지 네 법전은 미처 교정을 마치지 못했다. 이에 성상께서 세조의 뜻을 받들어 6건의 법전을 완성하게 하여 중회에 반포하셨다. 자, 반포한 건 누구? 성상이 반포한 거죠? 자, 그래서 요 법전은 당연히 경국대전이겠고, 자, 경국대전은 세조 때부터 편찬하기 시작해서 자, 성종 때 완성됐죠.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 세조 때 호전과 우리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호전과 형전은 완성돼요. 그래서 호전과 형전이 이미 완성되어서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자, 경국대전의 육전체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호, 예병, 형공전 6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 호전과 형전은 이미 세조 때 완성이 됐다. 자, 그리고 성종 때 반포를 했겠죠? 완성을 시켜가지고 반포. 그래서 세조에서부터 성종 때까지 편찬되었다라는 거고, 이 경국대전이 편찬되면서 통치체제 완비. 자, 통치체제가, 조선의 통치체제가 완비되었다라고 하는 건, 자, 이제 헌법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됐다, 완성되었다. 통치체제가 완비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성상대에 편찬된 서적으로 옳은 것은, 자, 성상이면은 성종이고, 자, 또 우리는 또 이거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성종 때 완성된 책은 뭐 있지? 자, 일단 성종 때 완성된 거는 경국대전.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동문선 기억나죠? 그 뭐 송과 당의 글도 아니고 한과 원의 글도 아니다. 뭐 그 있잖아요. 동문선, 시문집. 자, 그 다음에 왕실의 5가지 예절에 대해서 묶은 국조오래의. 맞아요. 그래서 국조오래의. 자, 그 다음에 당군의 건국 설화가 적혀 있는 지리지. 네, 지리지가 편찬이 되죠. 동궁여지승남. 요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음악백과사전. 기억나요? 악학괴범. 요것도 이때 편찬되잖아요. 악학
대범.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한 요 정도? 네, 요게 성종 때 완성된 서적들. 그래서 이쪽에 지금 제가 써놓은 세종 때 완성된 거랑 이렇게 성종 때 완성된 거랑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성상 때 편찬된 서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동국병감은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전쟁을 정리한 병서이다. 전쟁사를 정리한 거죠. 역사를 정리한 거죠. 자, 그러면 동국병감은 앞에서 한번 나오지 않았어? 네, 나왔죠. 문종. 자, 두 번째, 동몽선습은 우리나라 역사서를 담은 아동교육서이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교과서. 네, 교과서로 쓰인 책이에요. 중종. 자, 중종 박세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중종 때의 교재, 교과서. 자, 세 번째, 삼강행실도는 모범적인 효자, 충신, 연려를 다룬 윤리서이다. 삼강행실도는 세종. 자, 국조올해의는 국가의 여러 가지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리한 의례서이다. 자, 국조올해의가 성종. 국조올해의가 성종이죠?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고, 국가의 5가지 의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례, 빈례, 흉례, 상례, 뭐 군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예절에 관해서 담은 책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넘겨볼까요? 119번. 중앙정치 조직에 대해서 봅시다. 자,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자, 무릇 관직을 받은 자는 고신, 관직을 받은 자의 고신은 오품 이하일 때는 가와 사간원의 서경을 고려하여 발급하였다. 자, 오품 이상이 되는 관리들은 그러니까 이제 당상관에 해당이 조금 더 당상관으로 조금 높여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왕이 그냥 직접 임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당하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오품 이하 같은 경우는 서경이라는 제도를 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양사 아니고 이렇게 봅시다. 삼사. 삼사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이죠. 자, 그래서 이 3사 같은 경우는 왕권을 견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그 중에서 사헌부와 사간원은 다른 말로 양사 또는 대간이라고 해서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양사가 하는 역할이 서경, 간쟁, 공박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중에서는 이 서경권이 자, 오품 이하 관원 임명시 동의권을 행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품 이하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간쟁은 간언, 봉박은 왕명 거부권. 그래서 왕의 명령을 다시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한들을 갖는 게 양사, 그리고 대간, 그리고 사헌부, 사간원 이 두 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간원이 있으니까 간은 사헌부, 네, 사헌부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간은 사헌부. 사헌부는 관리감찰의 기능을 하죠. 여러분 다 알죠? 관리감찰, 그리고 탄핵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헌부라고 하는 기구죠. 자, 두 번째 거 읽어볼게요. 간은 시정을 논하고 관원을 규찰하며 관원을 규찰한다는 게 관리감찰. 요거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풍속을 바르게 하는 일을 한다. 이게 풍속교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사헌부. 자, 그러면 사헌부는 뭐 답이 1번이니까 빼고 나머지 기구들 한번 역할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2번. 교서관은 뭐합니까? 자, 여기서는 궁중의 왕실의 서적을 간행하는 역할. 왕실의 서적을 출판하는 역할. 자, 왕실의 서적 출판. 서적 출판 간행. 그러니까 왕실 출판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교서관. 자, 그 다음에 승문원은 뭐죠? 승문원은 4대 문서 작성. 4대 문서, 외교 문서를 작성하죠. 4대 문서 또는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승정원은 뭐 왕명 출납? 네, 왕명 출납을 담당하죠. 왕의 명령을 출납한다고 하는 게 비서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승정원이 도승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도승지가 비서실장. 그 다음에 나머지 6승지가 있어요. 도승지를 비롯한 6명의 승지가 왜 6조잖아요. 6조를 각각 관리해서 그 관청의 명령만 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6승지로 이루어져 있는 게 승정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3부 서관원 홍문관 다 알죠? 홍문관은 경연을 담당하고 국왕 자문, 왕명 대필 이런 걸 담당하는 기구니까 그러면 여기 안 나온 기구 중에서 뭐 있을까요? 의금부? 예문관? 또 뭐 있을까? 뭐 춘추관, 성균관 이런 거 뺍시다. 춘추관, 역사편찬, 성균관은 학교니까 빼고 그런 거 빼고 그러면 의금부는 국왕 직속 사법기관이죠. 국왕 직속 사법기관이어서 그러니까 왕실의 또는 뭐 사대부의 아주 중요 범죄 이런 것들을 다루는 역할을 하는 게 의금부고 국왕 직속이라는 건 왕이 직접 재판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디 갔어? 여기에서 요 승정원과 의금부는 자, 여기서는 지금 3, 4가 왕권 견제기관이었죠. 여기는 왕권 강화기구. 왕권 강화기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예문관은 뭐합니까? 그러면 왕의 교지, 교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왕의 교서 작성. 왕이 뭐 얘기하면 뭐라고 하지? 명령 내리거나 하면 그런 것들 이제 이렇게 작성한 문서로 작성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왕의 교서 작성 이런 걸 담당하는 게 예문관.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3, 4 네, 당연히 알아야 되죠. 사원부, 사관, 홍문관 당연히. 그 다음에 승정원, 의금부 네, 기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교서관, 승문원, 예문관. 왜냐면 이거는 제시문으로 잘 나와요. 왜냐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제시문으로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요것도 교서관, 승문원, 예문관도 알아두시면 되죠. 요 정도는 알아야 이렇게 이제 중앙정치 조직이 나올 때 네,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고. 자, 우리는 120번 풀어볼까요? 120번까지 풀면 되겠네요. 120번 풀어봅시다. 자, 보시면 자, 다음은 어떤 인물에 대한 연보이다. 밑줄친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기역. 사간원 정원에 제수되다. 자, 기역은 사간원. 사간원은 3, 4 중에서 간원을 담당한다고 했죠. 간원이라는 게 뭐 건의, 왕한테 건의하고 왕을 또 비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판 기능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2조 좌랑이 되었으나 자, 2조 좌랑. 자, 2조 좌랑이 되었으나 외할머니 이씨의 병환 소식을 듣고 사퇴하다. 옛날 관리들은 이렇게 사퇴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내려가서 이제 또 간호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럼 3년상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만둬. 이런 일이 되게 많았죠. 자, 2조 좌랑.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는 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2조 전랑. 그쵸. 맞아요. 2조 전랑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전랑이라고 하는 게 정랑과 좌랑을 합쳐서 전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2조에서만 전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좌랑이라고 해도 2조 전랑에 해당을 하고 이 2조 전랑이라고 하는 벼슬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붕당이 나눠질 때 김유원이랑 심우겸이 싸우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 그러면 2조 전랑이라고 하는 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고요. 후임자 추천권. 그 다음에 3, 4 관원 선발권. 그러니까 벼슬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 2조 전랑이라고 하는 기구는 굉장히 권한이 커요.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만약에 2조 전랑에 임명이 됐다. 그럼 나는 그냥 여기서 쭉 뭐 영의정, 좌의정까지 쭉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중요한 권한이에요. 여기 하면 정승까지는 그냥 쭉 이제 프리패스 비슷하게 쭉 갈 수 있을 정도로 이 벼슬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2조 좌랑.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자, 거기 보시면 승정원 우부승지에 제수되어 만원봉사를 올리다. 자, 승정원이죠? 승정원은 뭐 왕명출납이니까. 자, 그 다음에 리을은 자, 홍문관 부재학을 사퇴하고 성악지교를 편찬하였다. 홍문관. 자, 홍문관은 왕명대필, 국왕자문, 경연 담당 이런 걸 하는 게 홍문관이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는 이런 기구들을 살펴본 거고 이 사람은 누굴까요? 거기 막 동호문답도 있고 그다음 만원봉사, 성악지교 이런 거 막 나오죠? 이라는 사람의 뭘까요? 연보? 연보를 지금 나타내면서 여기서는 이 벼슬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제시문으로 바로 가볼까요? 1번. 자, 왕명을 출납하면서 왕의 비서기관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자, 1번은 왕명 출납하면서 비서기관의 역할을 했다. 승정원이죠. 여기는 사관원이잖아. 승정원이지? 그래서 틀린 거죠. 자, 두 번째. 3사의 관리를 추천하는 권한이 있었다. 자, 2조 전랑의 권한 중에서 3사관원 선발권, 후임자 추천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3사관원을 선발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2조 전랑이. 자, 그 다음에 3번. 왕의 정책을 간쟁하고 관원의 비행을 감찰하였다. 자, 왕의 정책을 간쟁하면서 비행을 감찰했다. 자, 말하자면 왕의 비행을 감찰했다는 사헌부. 그 다음에 왕의 정책을 간쟁했다라는 건 사관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관원하고 사헌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양사 정도 되겠네요. 아이고. 3번이지 3번. 네, 3번은 그래서 틀린 설명. 3번이 승정원이잖아요. 디귿이. 네, 그러니까 틀린 설명이고. 자, 리을. 서적 출판 및 간행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자, 서적 출판 및 간행의 업무를 담당. 아까 왕실에 서적을 출판한다? 뭐였어요? 교서관. 그쵸. 교서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홍문관 아니고 교서관. 여러분이 교서관, 승문원, 그리고 예문관 이런 좀 기구가 좀 낯설긴 하지만 시험에는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알아두세요. 승문원, 예문관, 그 다음에 교서관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2조 전랑 알아두시면 되죠. 좌랑이라고 나왔어도 2조 전랑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 주요 기관의 역할은 알아야 된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6조가 강조되면 왕권이 강화될까요? 신권이 강조될까요? 아니, 왕권이 강화되겠죠? 6조가 강조된다는 건 6조 직계제를 실시했다는 뜻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의정부가 강조된다. 자, 6조가 강조된다라고 하면 6조 직계제니까 당연히 왕권이 강화된다. 자, 그 다음에 의정부가 강조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의정부 서사지를 떠올리시면 되니까 왕권과 신권의 조화겠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룬다. 자, 그 다음에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됐던 시기는 언제예요? 세종.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의정부 서사제는 세종이다. 그래서 6조 직계제, 6조가 강조됐을 때, 왕권이 강화됐을 때는 태종, 세조. 그 다음에 의정부가 강조되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었던 시기는 세종. 이 두 가지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자, 12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12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